영상을 끊김없이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짜리 주식이 48,700원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30일 이 주식은요 13,400원이었습니다. 19배나 올랐다가 4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거래일 동안 다시 5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르기 전날 차트에 어떠한 신호가 있었을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조건이 이 종목을 사흘 전에 골라냈다. 그런데 그 조건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왜 둘 다 사실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하나의 컨텐츠를 텐베거 연구소라고 짓고 여러분들께 텐베거 즉 10배 오른 종목들이 오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원익 IPS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원익 IPS의 지주회사가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상장 안 된 자회사로 원익 로보틱스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메타랑 손을 잡았습니다. 메타의 촉각 센서 기술로 감촉을 느끼는 로봇손을 함께 개발하고 원익이 만들어서 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이 날아온 날 주가가 올랐을까요? 메타 발표는 2024년 10월 31일 그날에는요 등락을 22% 올랐습니다. 거의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상한가를 친 겁니다. 무려 2230원에서 2895원까지 오른 거죠. 그런데 2주 뒤에 어떻게 됐죠? 바로 2290원으로 발표 전이 주가가 2225원이었기 때문에 원위치나 다름없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로 하루 상한가 치고 2주 만에 다시 반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랐느냐? 우리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텐베거인 건 알고 있죠. 근데 2025년 상반기까지는요 5,470원대로 반년 동안 거의 2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루했던 건데요. 8월 말부터 8,690원으로 3.4배 이렇게나 오른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9월에 68%, 10월에 87% 올라서 여기에서 10배를 넘게 되었고 11월에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달 만에 105%가 올라서면서 1년 전체로는 19배가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통틀어서 2025년 수익률 1위에 해당되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19배 중에 대부분 마지막이 넉 달이었다라는 거죠. 넉 달 만에 460%가 오른 겁니다. 참고로 주가가 19배 오르는 동안 회사의 영업이익은 306억, 흑자에서 4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2월 3일 날 41,850원까지 갔던 주가가 7월 30일에 13,40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72%나 넘게 빠진 건데요. 이건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메타와 하던 일도 그대로고요. 자회사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어요. 7월 31일 14%가 올랐고요. 8월 3일에는 상한가를 또 쳤습니다. 어제 조금 더 올라서 24,4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사흘 만에 어떻게 보면 52%가 오른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종목을 상한가로 올린 호재가 언제 나왔는지, 두 번째는 그 호재를 시장이 어떻게 잘못 읽었는지, 세 번째는 제가 만든 조건들이 왜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자, 8월 3일 월요일 미국이 로봇 신규 인증을 막았다라는 소식에 로봇주가 통째로 올라버렸습니다. 원익홀딩스 상한가 로보티즈 17.25%, SPG 14.90%. 참고로 이 영상에서 시장은 코스닥을 말합니다. 이 종목들이 다 코스닥이라. 그런데 같은 날 코스피는요 5.12%
20% 빠졌습니다. 338포인트가 되겠죠. 지수는 무너지는데 이 종목들만 상한가를 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호재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8월 3일이 아닙니다. 언제였어요? 7월 28일입니다. 6일 전이었습니다. 네, FCC가 휴머노이드하고 네 발로 걷는 로봇을 국가안보 위협 목록에 올렸습니다. 목록에 오르면요, 미국에서 팔기 위한 신규 인증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로봇주가 올랐어야. 7월 28일 원익홀딩스는 12% 빠졌습니다. 전체가 시장 한 3.77% 빠졌으니 시장보다 3, 4배 정도 빠진 겁니다. 로보티즈도 10% 넘게 빠졌고요. 호재가 나온 날 로봇주가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무너진 셈이 되는 거죠. 재료는 둘 다 똑같은 FCC 규제가 되었고요. 7월 28일은 시장이 3.77% 빠졌고 원익홀딩스는 마이너스 12%, 8월 3일에는요 시장이 1.7% 올랐고 원익홀딩스는 플러스 30%. 재료는 바뀐 게 없습니다.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도 메타 발표 때도 그랬고 발표 당일날 0.22% 올랐고 상한가 치고 2주 만에 또 원위치, 그리고 진짜로 올랐던 거는 그로부터 11달 뒤에 460% 올랐습니다. 재료가 나온 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요, 원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산 규제가 아니라는 거죠. FCC 문서에는 원산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생산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만 막는 게 아니라 미국 밖에서 만든 로봇을 전부 막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한국 기업도 걸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 문서에서는 빠지는 것들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정된 비이동형 로봇, 산업용과 의료용 로봇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대상이고 고정된 로봇팔은요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랑 만드는 건 바로 로봇톤입니다. 팔이 아니라 손이요. 제외 대상인 고정형 팔인 건지 규제 대상인 움직이는 로봇의 부품이니 FCC 문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회사 입장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이걸 미국이 중국 로봇을 막는다, 그러니 한국이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읽었었던 거죠. 근데 문서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겨냥도 아니고 이 회사 제품이 걸리는지 아직은 모른다. 근데 상한가가 난 거죠. 참고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에 이 회사에서 로봇 매출은 전체의 5%대입니다. 6,230억 중에 320억인 거죠. 그러면 이 종목만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7월 31일 하루 동안 심택이요 29.94% 올랐고 파두가요 29.92%, 대덕전자가 29.93%, 전부 상한가입니다. 삼성전기, 우선주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에요. 대우건설도, 리가캠바이오도,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나 오른 셈이 된 거죠. 건설, 바이오, 로봇 업종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원익홀딩스는 로봇입니다. 로보티즈도 로봇이고요. 그런데 2025년 수익률 2위였던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로봇이 아닙니다.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는 의료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미국이 로봇을 막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랐어요. 그럼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1일 이동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몇 %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석 달 평균이 1만원대예요. 근데 지금 6,000원이면 60%,
약 40%가 할인된 거죠. 7월 20일에는요, 원익홀딩스가 60%, 로보티즈가 64%, 시어스가 79%였습니다. 19%포인트 벌어져 있었죠. 그리고 어제 87.3, 88.6, 19%포인트 벌어져 있던 세 종목이 약 2% 안으로 모인 셈이 된 겁니다. 로봇, 의료, 인공지능인데요. 열흘 만에 거의 한 점으로 붙었던 거죠. 이건 각자의 재료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테마는 방아쇠였고 낙폭이 화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 조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정도. 두 번째는 지금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의 45%에서 60% 사이입니다. 처음엔 거래량이나 이동평균 배열 같은 것도 넣었는데 빼도 결과가 똑같아서 뺐습니다. 왜 하필 45에서 60이냐? 7월 31일 날 오른 종목들을 먼저 보고 그것들이 몰려있던 구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결과를 보고 만든 조건이죠.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41일을 다시 돌려봤는데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7월 30일 종가 기준으로요. 전 종목에 돌렸는데 2,757개 중에 36개가 걸렸어요. 다음 날인 7월 31일 36개가 전부 올랐습니다.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17.65%, 시장 전체는 6.38%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끝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영상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일에 걸쳐서 매일 같은 조건을 돌려봤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는 시장보다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41일 중에 시장을 이긴 날이 19일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이 안 된 거죠.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날짜는 조건에 걸린 날, 수익률은 다음날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27일 걸린 종목이 다음날 11.3% 빠졌고 시장은 3.8% 빠졌습니다. 7월 28일에는요 마이너스 10.4%, 시장은 마이너스 4.6%, 7월 30일에는 플러스 17.65%, 시장은 플러스 38%. 41일 동안 관찰한 결과 시장이 내리게 되면 3배 가까이 내렸고 올랐으면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오를 종목이 찾는 조건이 아니었고 약간 흔들리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조건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한번 돌려봤습니다. 7월 30일에는요 36개가 걸렸고 오늘은 5개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7월 30일에도 걸려 있었던 건 딱 하나뿐입니다. 35개가 조건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그건 이미 올랐기 때문입니다. 6개 종목 중에서 오늘까지 사흘 동안 평균 30.86%나 올랐는데 36개 중에 하나도 안 빠졌고요. 가장 적게 오른 종목이 10.53%였습니다. 20% 넘게 오른 게 33개, 그리고 30% 넘게 오른 게 15개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은요 11.91% 올랐고요. 그러면 36개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였느냐? 1위는 원익홀딩스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이건 시장 전체가 사흘 내리 오른 구간을 잘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조건을 41일로 넓히면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금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41일로 보면 조건 자체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언제 오를지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월 30일 날 목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흘간 30.9%, 시장은 11.9%로 차이는 약 19%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흘의 기록이긴 한데요. 다음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뜻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조건으로는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건으로 목록은 만들 수가 있어요. 타이밍은 시장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목록은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본다는 게 뭐냐면 제가 쓰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빠지는 날에는요 이 목록 아예 안 열어요. 7월 27일하고 28일이 그런 날이죠. 그때 이 목록이 손댔으면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안 사느냐, 요거를 정해 둔 거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요거
100% 맞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 기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41일 검증으로도 이 기준이 유효한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시장 국면을 조건에 넣어서 630일 거래일을 따로 돌려봤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조건이 남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정도로 보고 영상을 끊김없이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짜리 주식이 48,700원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30일 이 주식은요 13,400원이었습니다. 19배나 올랐다가 4분의 1이 됐다. 그런데 지난 3거래일 동안 다시 5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르기 전날 차트에 어떠한 신호가 있었을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조건이 이 종목을 사흘 전에 골라냈다. 그런데 그 조건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왜 둘 다 사실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하나의 컨텐츠를 텐베거 연구소라고 짓고 여러분들께 텐베거 즉 10배 오른 종목들이 오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원익 IPS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원익 IPS의 지주회사가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상장 안 된 자회사로 원익 로보틱스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메타랑 손을 잡았어요. 메타의 촉각 센서 기술로 감촉을 느끼는 로봇손을 함께 개발하고 원익이 만들어서 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이 날아온 날 주가가 올랐을까요? 메타 발표는 2024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에는요 급락을 22% 올랐습니다. 거의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상한가를 친 겁니다. 무려 2230원에서 2895원까지 오른 거죠. 그런데 2주 뒤에 어떻게 됐죠? 바로 2290원으로 발표 전이 주가가 2225원이었기 때문에 원위치나 다름없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로 하루 상한가 치고 2주 만에 다시 반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랐느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텐베거인 건 알고 있죠. 근데 2025년 상반기까지는요 5,470원대로 반년 동안 거의 2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루했던 건데요. 8월 말부터 8,690원으로 3.4배 이렇게나 오른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9월에 68%, 10월에 87% 올라서 여기에서 10배를 넘게 되었고 11월에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달 만에 105%가 올라서면서 1년 전체로는 19배가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통틀어서 2025년 수익률 1위에 해당되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19배 중에 대부분 마지막이 넉 달이었다는 거죠. 넉 달 만에 460%가 오른 겁니다. 참고로 주가가 19배 오르는 동안 회사의 영업이익은 306억 흑자에서 4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2월 3일 날 41,850원까지 갔던 주가가 7월 30일에 13,40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72%나 넘게 빠진 건데요. 이건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메타와 하던 일도 그대로고요. 자회사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어요. 7월 31일 14%가 올랐고요. 8월 3일에는 상한가를 또 쳤습니다. 어제 조금 더 올라서 24,4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사흘 만에 어떻게 보면 52%가 오른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종목을 상한가로 올린 호재가 언제 나왔는지, 두 번째는 그 호재를
시장이 어떻게 잘못 읽었는지, 세 번째는 제가 만든 조건들이 왜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자, 8월 3일 월요일 미국이 로봇 신규 인증을 막았다라는 소식에 로봇주가 통째로 올라버렸습니다. 원익홀딩스 상한가 로보티즈 17.25%, SPG 14.90%. 참고로 이 영상에서 시장은 코스닥을 말합니다. 이 종목들이 다 코스닥이라. 그런데 같은 날 코스피는요 5.12% 빠졌습니다. 338포인트가 되겠죠. 지수는 무너지는데 이 종목들만 상한가를 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호재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8월 3일이 아닙니다. 언제였어요? 7월 28일입니다. 6일 전이었습니다. 네, FCC가 휴머노이드하고 네 발로 걷는 로봇을 국가안보 위협 목록에 올렸습니다. 목록에 오르면요 미국에서 팔기 위한 신규 인증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로봇주가 올랐어야. 7월 28일 원익홀딩스는 12% 빠졌습니다. 전체가 시장 한 3.77% 빠졌으니 시장보다 3, 4배 정도 빠진 겁니다. 로보티즈도 10% 넘게 빠졌고요. 호재가 나온 날 로봇주가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무너진 셈이 되는 거죠. 재료는 둘 다 똑같은 FCC 규제가 되었고요. 7월 28일은 시장이 3.77% 빠졌고 원익홀딩스는 마이너스 12%, 8월 3일에는요 시장이 1.27% 올랐고 원익홀딩스는 플러스 30%. 재료는 바뀐 게 없습니다.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도 메타 발표 때도 그랬고 발표 당일날 0.22% 올랐고 상한가 치고 2주 만에 또 원위치, 그리고 진짜로 올랐던 거는 그로부터 11달 뒤에 460% 올랐습니다. 재료가 나온 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요 원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산 규제가 아니라는 거죠. FCC 문서에는 원산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생산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만 막는 게 아니라 미국 밖에서 만든 로봇을 전부 막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한국 기업도 걸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 문서에서는 빠지는 것들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정된 비이동형 로봇 단업용과 의료용 로봇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대상이고 고정된 로봇팔은요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랑 만드는 건 바로 로봇혼입니다. 팔이 아니라 손이요. 제외 대상인 고정형 팔인 건지 제 대상인 움직이는 로봇의 부품이니 FCC 문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회사 입장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이걸 미국이 중국 로봇을 막는다, 그러니 한국이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읽었었던 거죠. 근데 문서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겨냥도 아니고 이 회사 제품이 걸리는지 아직은 모른다. 근데 상한가가 난 거죠. 참고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에 이 회사에서 로봇 매출은 전체의 5%대입니다. 6,230억 중에 320억인 거죠. 그러면 이 종목만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7월 31일 하루 동안 심택이요 29.94% 올랐고 파두가요 29.92%, 대덕전자가 29.93% 전부 상한가입니다. 삼성전기, 우선주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에요. 대우건설도, 리가캠바이오도,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나 오른 셈이 된 거죠. 건설, 바이오, 로봇 업종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원익홀딩스는 로봇입니다. 로보티즈도 로봇이고요. 그런데 2025년 수익률 2위였던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로봇이 아닙니다.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는 의료, 인공지능, 미국이 로봇을 막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랐어요. 그럼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10일 이동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몇 %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석 달 평균이 1만원대예요. 근데 지금 6,000원이면 60%, 약 40%가 할인된 거죠. 7월 20일에는요, 원익홀딩스가 60%, 로보티즈가 64%, 스가 79%였습니다. 19%포인트 벌어져 있었죠. 그리고 어제 87.3, 88.6, 19%포인트 벌어져 있던 세 종목이 약 2% 안으로 모인 셈이 된 겁니다. 로봇, 의료, 인공지능인데요. 열흘 만에 거의 한 점으로 붙었던 거죠. 이건 각자의 재료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뜻이다. 테마는 방아쇠였고 낙폭이 화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 조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정도. 두 번째는 지금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의 45%에서 60% 사이입니다. 처음엔 거래량이나 이동평균 배열 같은 것도 넣었는데 빼도 결과가 똑같아서 뺐습니다. 왜 하필 45에서 60이냐? 7월 31일 날 오른 종목들을 먼저 보고 그것들이 몰려있던 구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결과를 보고 만든 조건이죠.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41일을 다시 돌려받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7월 30일 종가 기준으로요, 전 종목에 돌렸는데 2,757개 중에 36개가 걸렸어요. 다음 날인 7월 31일 36개가 전부 올랐습니다.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17.65%, 시장 전체는 6.38%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끝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영상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일에 걸쳐서 매일 같은 조건을 돌려봤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는 시장보다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41일 중에 시장을 이긴 날이 19일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이 안 된 거죠.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날짜는 조건에 걸린 날, 수익률은 다음날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27일 걸린 종목이 다음날 11.3% 빠졌고 시장은 3.8% 빠졌습니다. 7월 28일에는요 마이너스 10.4%, 시장은 마이너스 4.6%, 7월 30일에는 플러스 17.65%, 시장은 플러스 38%. 41일 동안 관찰한 결과 시장이 내리게 되면 3배 가까이 내렸고 올랐으면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오를 종목이 찾는 조건이 아니었고 약간 흔들리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조건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7월 30일에는요 36개가 걸렸고 오늘은 5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중에 7월 30일에도 걸려 있었던 건 딱 하나뿐입니다. 5개가 조건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그건 이미 올랐기 때문입니다. 36개 종목 중에서 오늘까지 사흘 동안 평균 30.86%나 올랐는데 36개 중에 하나도 안 빠졌고요. 가장 적게 오른 종목이 10.53%였습니다. 20% 넘게 오른 게 33개, 그리고 30% 넘게 오른 게 15. 같은 기간 시장은요 11.91% 올랐고요. 그러면 36개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였느냐? 바로 1위는 원익홀딩스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이건 시장 전체가 사흘 내리 오른 구간을 잘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조건을 41일로 넓히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41일로 보면 조건 자체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언제 오를지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월 30일 날 목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흘간 30.9%, 시장은 11.9%로 차이는 약 19%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특정한 사흘의 기록이긴 한데요. 다음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뜻 뭐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조건으로는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건으로 목록은 만들 수가 있어요. 타이밍은 시장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목록은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본다는 게 뭐냐면 제가 쓰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빠지는 날에는요, 이 목록 아예 안 열어요. 7월 27일하고 28일이 그런 날이죠. 그때 이 목록이 손댔으면 뭐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안 사느냐 요거를 정해둔 거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요거 100% 맞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 기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41일 검증으로도 이 기준이 유효한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시장 국면을 조건에 넣어서 630일 거래일을 따로 돌려봤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조건이 남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정도로 보고, 자, 그래서 남은 조건은 딱 두 개뿐입니다. 시가총액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주가의 이동평균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종목도 특정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조건 검색식 파일하고요, 특정법을 정리해 뒀습니다. 설명란 링크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이고 뭘 받거나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닫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파라는 목록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크게 흔들릴 종목을 골라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들이 제일 먼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1일 중에 시장을 이긴 날은 절반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일단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는데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10배거 세 종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익홀딩스가 19배, 시어스가 12배, 로보티즈가 11배 올랐었는데 셋 다 올해 무너졌죠. 10배 오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한 주만 사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에 보시게 되면 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로 되어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나와요. 내용에서 원하시는 받고 싶은 것들 클릭해 주시면 되고, 성함, 연락처, 종목명, 제출 버튼 누르시면 원하시는 내용들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작성하는데 5초도 안 걸리시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